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존재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만화 에너지 호흡법, 다른 말로 원자 에너지 호흡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흡법 제가 몇 개 영상을 올렸는데 따끈따끈한 그 댓글로 금방 누가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체 발광 호흡법, 또 무슨 이런 숨 죽여 보는 호흡법 해서 죽을 만큼 숨을 참았다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딱 참았다가 내쉬는 그런 호흡을 해봐라, 정신이 번쩍 들어오게. 그런 호흡법을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질문을 2가지 질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호흡법에 대해서 숨을 그렇게 죽을 만큼 계속 오래 참으면 혹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 게 부담이 간다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호흡을 하라는 이유는 계속 숨을 죽이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참으면서 호흡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의 그 숨은 우리가 의식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 로봇의 최첨단 양자 컴퓨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 로봇의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디바이스가. 근데 이 몸의 기능은 자율주행 모드가 디폴트 값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아주 고성능 컴퓨터 AI 로봇이죠. 생체 로봇이죠. 이 몸덩어리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그런 원격 조종 장치로 우리가 언제든지 로그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로그인을 했을 때 의식이 돌아오는 그 단계를 무의식 상태인지 내가 의식이 돌아온 상태인지를 체크해 보라는 차원에서 숨을 내가 내 의도적으로 숨을 쉬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런 들이마시기도 하는 그 호흡을 내 주도하에 내가 쉬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단계가 그 단계라는 차원에서 죽을 동안 한번 숨을 참아보라 라는 강력한 자극을 주라는 얘기였고, 계속 그런 호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또는 의식이 돌아왔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보기 위한 어떤 진단 매뉴얼로 그렇게 숨을 죽여 보라는 것이지, 계속 그런 호흡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호흡을 할 때는 가장 좋은 호흡은 잠잘 때처럼 하는 호흡이 제일 좋은 호흡이에요. 잠자는 모드로 돌아가는 호흡, 그러니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이 제일 좋은 호흡이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알고 보면 잠잘 때는 자기도 모르게 복식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인체의 모든 생체 리듬이 이 AI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가 가장 최적화된 그런 내 몸을 회복시켜주는 호흡 모드가 잠잘 때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잠잘 때 호흡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흥분했을 때나 긴장했을 때나 불안할 때나 여러 가지 내 상황이 조금 뭔가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질 때는 가장 먼저 진단을 하는 게, 의식이 돌아오게 하고 내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잠잘 때 호흡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호흡을 일단 유지하면 내 뇌파가 가장 안정적인 뇌파로 이렇게 진동수가 바뀌어요, 이 파장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내 진로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내 지금 AI가 내 기본 모드가 경로가 잘못 이탈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경로로 늘 다니는 건 없는가, 뭐 그런저런 짚어보는 것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그런 잠잘 때 호흡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좀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자체 발광 기체조라고 하는, 잠자기 직전이나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기지개 펴듯이 하면서 온몸을 이렇게 비비꼬는 호흡을 하라는 얘기는, 그때 온몸의 기혈을 한번 돌려주는 그런 굉장히 강렬한 호흡이거든요.
그거는 기지개 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잠잘 때 일어날 때 꼭 해보시면은 그건 몸이 상쾌해지는 그 효과도 있고 저녁에 잠잘 때는 찌뿌둥한 몸을 다 털어내고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호흡이니까 그런 호흡을 또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호흡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제가 강좌를 열어서 할 만큼의 그런 제 그 정체성이 호흡법 전문으로 제 정체성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호흡법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호흡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호흡법의 종류가 그 워낙 고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훌륭하게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이 각자 저마다의 가장 잘 정제된 호흡법들을 굉장히 많이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 호흡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각 그 명상을 하시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 방법에 따라서 호흡법은 정말 천차만별 굉장히 다양한 호흡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흡법을 저는 어느 특정한 한 호흡법만 옳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경계하고 싶고, 호흡법은 자기 체질에 맞게 다 다양한 호흡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래서 호흡의 그런 어떤 그 패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어떤 틀에 딱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호흡법 방식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렇게 방법을 정해주는 것은 제 스타일로는 잘 안 맞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호흡법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원리에 입각해서 좀 더 심오하게 좀 더 깊은 단계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각각의 호흡 수련을 하는 곳에서 뭐 단전호흡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많아요. 복식호흡, 단전호흡부터 뭐 뇌호흡부터 별의별 이름을 붙이는 호흡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그 분류가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단체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수련을 받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한 가지 이제 항상 저는 경계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또 잘못 가다 보면 그게 이상하게 막 종교화돼요. 그게 어느 단체의 그 고유의 어떤 정신을 막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신비주의처럼 흘러가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세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답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이 호흡을 통해서 그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또 이끌어가는 호흡들은 또 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가장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몸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우주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우주의 기운을 언제든지 호흡할 수 있으면서 내가 소통하는 상태에서 내 의식이 깨어나서 나라는 몸이 이 디바이스 이 하나에 딱 그 함몰되지 않고 전체 우주의 주파수와 내 몸이 맞춰지는 상태를 열어놓는 것, 그 원리를 알려드리는 것이 호흡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무슨 신비주의라든지 무슨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 또는 어떤 그 어떤 수련법에 입각한 어떤 체계대로 탁탁 가야 되는 그런 것은 그런 전문가분들이 다 하시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자기한테 맞는 것은 다 다른 식의 뭐 다 달라요. 어차피 에너지 파장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자기가 맞춰 입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누가 이게 어울린다고 해서 계속 그 옷만 입을 수 없잖아요. 호흡은 특히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원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고대로부터 가장 검증된 어떤 최초의 그리고 가장 안전한, 그러면서 가장 심플한 호흡의 기본은 잠잘 때 호흡이다. 그래서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본능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호흡을 회복하는 것. 어느새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긴장이 되면서 어깨, 목, 그리고 이 뒤쪽 부분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긴장이 되면서 호흡이 이렇게 가슴 호흡이라든지 굉장히 경직되는 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릴렉스 시켜주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잘 때 호흡을 계속 저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연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연출을 오래 하다 보면 배우들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그런 상상력 훈련이나 몰입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디렉션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배우의 감성이나 그 어떤 그 자기만의 딱 그 캐릭터를 붙잡기 위해서 몰입하는 과정에서 집중을 이제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릴렉스부터 가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은 얘기를 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원리를 깨닫고, 저는 희한하게 본능적으로 어릴 적부터 자기도 모르게 저는 그런 호흡을 해왔던 것 같아요.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기호흡을 하고 뭐 이런 게 저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선천적으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르쳐 보면 아무리 그 감각이 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도 둔한 분이 계시고, 육체적 감각이 굉장히 둔한 분도 계시고, 음감이라든지 이런 그 센스가 굉장히 둔한 분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그런 아이들도 많이 제가 가르쳐도 봤지만, 그것이 그 아예 딱 그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로 이 사람은 절대 안 돼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둔하고 막 한다고 하는 것도 원리만 알면 다 깨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둔하거나 재능이 있거나의 그 영감이 발달했거나 또는 이 감각이 예민하거나 아니거나의 그런 재능의 차이는 처음부터 크게 나 보일 수는 있어도, 알고 보면 그 원리를 알고 트레이닝을 하면 백지장 한 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재능 있는 사람과 원리를 알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그 엄청난, 처음부터 무슨 뭐 금수저 타고 태어나서 그렇게 아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리를 알고 깨치고 계속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질문에 대해서도 호흡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숨을 죽이고 완전히 그냥 벌게지면서 죽도록 참아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숨을 참을 수 있다, 내가 또 내쉴 수 있다라는 걸, 통제권을 내가 가져온 의식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몇 번의 로그인 단계에서 부팅하는 단계에서 호흡법이고, 계속 그런 호흡을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는 그 호흡법 얘기를 좀 심화되는 호흡법이긴 한데, 제 식대로 이름 붙인 호흡법이에요. 마나 에너지 호흡법이라고. 이 마나 에너지 호흡법, 다른 말로 하면 원자 에너지 호흡법을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창하는 호흡법이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말을 좀 바꾸기도 하고, 제 식대로 제가 항상 양자물리학 또 이제 기 또 무슨 또 동양사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면서 물리적 현상으로 우리 몸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그냥 흔히 드러나 보이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현상들을 영적 세계랑 어떻게 접목해서 이걸 막 신비주의나 그런 형이상학적으로 풀 게 아니라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심플하게 내가 물건 하나 잡듯이 그냥 쓸 수 있는 차원에서의 형이하학으로 풀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저는 이제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원자호흡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 한잔 하실까요? 원자 에너지 호흡법이라고 또 마나 에너지 호흡법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간에,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원자 에너지 호흡법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마나 에너지 호흡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제가 좀 이제 연출가고 좀 약간 판타지스럽게 우리가 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원자 에너지 호흡을 할 때도 약간 그 상상력 훈련 같이 뭔가 형상화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판타지스럽게 좀 이름을 붙여서
내가 내 스스로를 아주 재밌게 좀 이렇게 대해보자. 이제까지의 발상을 좀, 이제까지 늘 써왔던 언어들을 좀 다 뒤로 제껴놓고 조금 내가 신비롭게 또는 재밌게 나를 한번 다시 바라보는 차원에서 이름도 좀 바꿔 붙여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만화 에너지 호흡법 그럼 너무 판타지스럽게 갈 것 같아서 일단 기본은 원자 에너지 호흡법으로 제가 명명을 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자 에너지 호흡법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숨 쉬는 게 사실은 원자 에너지로 호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다 할 때 산소라고 하는 그런 산소, 질소부터 뭐 별의별 공기 속에 돌아다니는 모든 그 원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 원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자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렇게 세포들과 결합을 해서 사실은 피 속으로 이렇게 제일 빨리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피 속에서 산소 그 함유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온몸에 이 피가 산소가 많아지면서 공급될 때 전체 곳곳에 세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를 들이마시는 거죠. 원자들을 수많은 이 대기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원자들을 우리가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들이마시는데 이 개수가 정확하게 몇백만 몇 개 뭐 이렇게 개수를 호흡의 양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평균치로 따져서 그냥 수백만 개라고 그냥 과학자들이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숨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원자의 개수가 수백만 개씩 들어와요. 들어오고 우리 몸에 결합을 하면서 또 방출될 때는 또 수백만 개의 원자들이 또 방출되거든요. 그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원자를 이렇게 우리가 흡입한다는 얘기는 원자가 우리랑 결합하는 거죠. 원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합하는 건데, 이것은 원자는 다시 말하면 에너지예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약간 좀 우리가 뭔가 좀 너무 또 형이상학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서 원자 에너지 호흡법을 조금 더 이제 하나씩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키를리안이라고 그 러시아 옛날 소련 과학자인데요. 키를리안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전기과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1900년도 태어나서 1980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1939년도에 소련의 과학자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발명한 카메라를 시연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해서 키를리안 카메라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키를리안이라는 그 전기과학자가 발명한 카메라는 이 고주파, 고전압을 흘려보내면서 순간적으로 탁 그렇게 하면은 모든 우리 전도체 물질들, 생명체들은 순간적으로 그 고압의 전류가 흐를 때 거기서 이제 방출되는 그 전기 파장을 다시 필름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형태로 개발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걸 비추면 우리 몸의 그 모든 생명체에는 다 드러나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자기 고유의 파장이 이렇게 탁 찍히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처럼 비춰지는 그런 카메라하고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원리긴 한데, 키를리안 카메라라고 하는 이 원리는 이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인체를 포함한 전도성 있는 물체의 고주파, 고전압을 일시에 가해주면 물체 주위에 방전 현상이 생기는 것. 이 현상을 가지고 코로나 방전을 필름에 감광시켜서 만들어낸 원리로 이분이 이제 발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되고 있죠. 이 키를리안 카메라가 그냥 잠시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의료계나 물리적 현상을 검증하는데 이 카메라로 다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으로 키를리안 카메라를 또 개발해내고 해서 의료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이
이 몸에서 방출되는 이 전기의 파장, 원자의 파장을 이렇게 촬영해내는 기술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그걸 오라라고 해요. 오라. 몸에서 아우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기운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기운들이 그냥 우리 무형의 에너지라고 생각했는데, 키럴리안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 몸의 기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기장 같은 이런 전류의 흐름이 카메라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카메라가 아니라 키럴리안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 비슷한 에너지 파장을 찍어내는, 전기 파장을 찍어내는 카메라인데, 특히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통 때 느껴지는 이 신체 에너지 반응, 이런 것들이 몸이 아플 때는 어떤 색이 나타나고, 몸이 되게 밝을 때, 건강할 때는 어떤 색이 나타나고, 다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에너지 파장의 색깔이 다르고 하다는 게 다 이제 찍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신기한 것은 사람의 감정, 생각이, 행복한 생각을 할 때나 굉장히 우울하고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을 때나 또 찍어보면 그 카메라에 비춰진 오라의 색깔과 오라의 파장도 완전히 다른 그런 파장이 찍혀내는 게 키럴리안 카메라의 효과이죠. 그렇게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 카메라로 찍으면 이 사람의 심적 상태가 어떻는지,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걸 분석하는 게 의료계에서나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그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로 늘 쓰고 있는 그런 카메라처럼 의료계나 이런 전문 분야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카메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내피셜로 혼자 지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이 원자가 들어와서 우리와 결합하고 또 방출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알고 보면 에너지들이 우리와 결합을 해서 이 원자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합하면서 계속 우리 몸이 불타오르듯이 우리 몸이 원자 반응이 일어나면서 핵융합 발전 같은 그런 융합 발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카메라에 찍으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물리적 현상으로 이미 다 실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엑스레이 찍듯이 찍으면 바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게 이미 1939년도 이미 발명이 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들이 나오면서 이미 실생활 속에서 전문 분야에서는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는 기기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에너지 장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는 뭐 신비로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모든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키럴리안 카메라라고 하는 이 카메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원자 에너지들이 계속 핵융합 발전하면서 계속 그 변화되고 있는 과정들을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아, 내가 어디 병이 났고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뭐 갑자기 내가 무슨 무슨 장염이 생겼고, 뭐 어디가 뭐 뇌가 지금 뭐 뇌졸중이 올 정도로 내가 지금 그렇고, 뭐 우울증이 왔고, 이러면서 병명으로 따지면서 우리는 약물 처방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어떤 굳어져 버린 하나의 형태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수시로 들어오고 수시로 바뀌어 나가는 원자들이, 다시 말하면 숨 한 번 쉴 때마다도 수백만 개씩 들어왔다가 우리 원자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가 고정화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물질로서 덩어리로 딱 굳어져 있는 바위 덩어리 같이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체로서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빛으로 우리가 원자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흐물흐물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 진동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원자 간의 결합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고 유지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은 딱딱한 바위 같은 어떤, 우리 바위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흐물흐물한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형상으로 보여지니까 저거는 쇠붙이다 뭐다 이러면 딱 굳어져 있는 뭔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전기 파장이고 에너지 파장으로 원자가 계속 결합되고 분해되면서 수시로 갈려나가고 바뀌어나가고 있는 하나의 그 거대한 파동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에너지 파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수만 번 쉴 때마다 계속 바뀌어나가는 원자들을 교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그런 그 의료계에서나 그런 그 학계에서나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검증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흡법으로 또 굳어지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숨을 한번 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게, 명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내가 로그인을 해서 주인으로서 내가 세상을 바로 살아야 되고 내 의식이 행복한 것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자체를 우리가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 원리가 숨 쉬는 거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숨 쉬는 거에 대한 비밀을 한꺼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또 찾아. 우리 몸에 이렇게 그 원자들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얘는 나와 헤어질 수 없는 딱 단단한 결합체로 붙어 있는 덩어리들이 아니에요. 전체가 아까 기를리안 카메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파장 자체로 이미 원자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 카메라로 찍으면 이 원자들의 움직임 상태가 벌써 확 바뀌어요. 바뀌는 게 보여요. 그리고 조금만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또 확 바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느낄 때 기운이 다르다, 기분이 다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기분이라고 얘기하고 기운이 난다. 무슨 생각하면 아무리 시름시름 앓거나 아무리 되게 우울해져 있다가도 한순간에 어떤 기분이 바뀌면서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들면 기운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운이 난다, 기분이 우울하다, 이렇게 침체됐다 하는 걸로 우리는 이미 내 말을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 흐름을 내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그런 고성능 감각기관이 있어요. 내 말만 잘 들어봐도 알아. 자기가 툭툭 내던지고 있어 이미. 내가 내 입으로 툭툭 말하고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영리한 놈이 돼가지고 막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해요. 내 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아, 지금 내가 배고프다, 지금 난 답답해, 뭐 졸려, 이러면서 내 몸의 신호들을 내가 필요한 원자들을 흡입하도록, 그런 원자들과 결합하도록 계속해서 내 말로 얘기를 해주면서 이 디바이스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숨 쉬는 걸 잘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비결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또 얘기하는 그거를 같이 오늘 공유를 좀 해볼 거예요. 참 요즘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죠. 저런 AI와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몸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자를 이렇게 결합하는 원리가 있죠. 그걸 이제 하나씩 거꾸로 벗겨보자고요. 단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몸이라고 하는 형체 전체를 보면 거대한 그 10의 28승계의 원자로 덩어리가 져 있는 큰 엄청나게 그 거대한 우주잖아요. 이 원자를 한 방에 다 10의 28승계의 원자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못 바꿔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뿅 하고 그냥 바로 무슨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고 모든 병이 그냥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가지면 바뀌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원자가 교체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딱 굳어져 있는 이 몸뚱어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전할 엄두가 안 나요. 처음부터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트릴 수 있느냐? 못 깨트린다. 근데 수억만 번 계속 치면 바위가 깨지겠죠. 왜?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의 힘에 의해서도 계속 같은 자리에 물이 똑똑 떨어지면 바위가 파이잖아요. 이게 패여가지고 결국은 바위가 그 물방울의 힘에 함락당하죠. 물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계속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게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처럼 우리 몸의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한 번에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마음을 먹고 바꾸기로 딱 내 몸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그 의지를 거기다 두면 서서히 바뀌는데 그 모든 세상 원리가 같더라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천하를 다스리려면 내 몸부터 다스려야 된다. 제일 작은 것부터 다스려 나가면서 넓어지는 원리가 모든 그 동서고금을 통틀어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원자 알갱이 하나에서부터 변화를 교체를 시켜 나가면 어느새 작은 원자 알갱이 하나가 흡입돼서 나와 결합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면서 바꿔 나가면 그 작은 원자 하나 알갱이는 우리가 흡수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만 번 쉴 때마다 수백만 개를 원자를 어차피 흡입하니까 그 흡입한 원자는 수만 번 쉬는 것만큼 쉽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원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원자들 수백만 개를 끌어당겨서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분야의 세포 하나를 공략하려고 해도 세포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100조 개의 원자가 모여야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포 하나에 영향을 주려면 100조 개의 원자를 우리가 여기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숨을 얼마나 들이셔야 이 100조 개의 원자가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면 깝깝한 시절이 보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100조 개의 원자를 내가 또 100조 개의 세포를 언제 다 바꾸냐 이러고 그냥 야 우주를 차라리 내가 정복하고 말지 이러고 이제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나 수신제가 피치국평천하를 왜 얘기하냐면 그 하나의 작은 것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50%가 갈려버린 거야.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정말로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씀인 거예요. 시작이 반이에요. 딱 시작하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홍해가 갈라지고 세상이 바뀌어져 있다는 원리가 적용되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단해 보였던 이 물질들이 붕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작은 원자 알갱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100조 개의 원자를 흡입해서 세포 하나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빅뱅의 원리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원자 하나가 가지는 힘이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게 괜히 원자 폭탄이 아니에요. 원자 조그마한 폭탄 요거 하나 터트려도 그냥 한 방에 도시가 날아가잖아요. 그런 정도의 원자의 힘이 그만큼 강한데 우리 원자 알갱이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흔적도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먹고 아 그래 나는 지금부터 이제 내 몸에 모든 질병이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 말에 권위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저 혼자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어느 정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얘기해요.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만큼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일리가 있고 이 사람이 말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딱 되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죠. 왜? 그 말에 신뢰한다 이거죠. 그 말을 믿는 즉시 나에게는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에도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 내과 과장, 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차트가 바뀐 줄도 모르고 말기암 환자한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진짜 아파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정말로 막 그냥 암이 막 그냥 다 온몸에 전이가 돼서 진짜 이 사람은 얼마 못 살 사람인데 차트가 바뀌어갖고 멀쩡한 사람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문제, 아픈데요.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거고 차트상에 아무 문제, 다 검사해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돌아가세요. 아무 병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아픈데 다 심리적인 거라니까? 그러고 이제 보내버렸어. 그 사람이 얼마 있다 나와버렸어. 싫어해요. 근데 멀쩡한 차트 바뀐 멀쩡한 사람은 말기까지 진행이 되셔가지고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아니 나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고 이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차트가 바뀐 것이 이 사람의 실제 병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게, 그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아무리 의사가 차트 바뀌어서 얘기했어도 죽어야 되잖아요. 또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던 사람이 의사 말 한마디 그냥 죽고 이 사람은 그냥 살아버렸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그게 내과 과장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권위에 이 사람이 100% 신뢰하는 거죠. 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그것도 아주 권위 있다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하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나와버린 거야. 멀쩡한 사람도 나 죽을 거래.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또 밀항선을 타고 몰래 숨어들었는데 뱃속에 숨어들다 보니까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딱 출항하고 난 다음 이 사람 나오려고 보니까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야. 냉동 창고 문을. 이 사람은 이제 난 여기서 보니까 딱 보니까 냉동 창고인 거야. 난 여기서 얼어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 생각에 거기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딱 도착해서 보니까 냉동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무슨 굶어 죽거나 뭐 공기가 없어 질식사니까 이게 아니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창고가 냉동창고를 안 쓰고 그냥 일반 창고로 쓰고 있던 지극히 상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냉동사에서 얼어 죽을 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의 상상으로 얼어 죽은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체가 완전히 냉동고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꽁꽁 얼어 죽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자기 마음이 지어낸 생각이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데, 두 가지 사례 제가 얘기했지만 권위를 가지고 얘기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보약과가 또 같고 어떤 생명수와도 같은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제 말을 그 정도 신뢰하고 만약에 믿어준다면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거나 무슨 상담료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믿음대로 되라 하고 그냥 제 말 믿고 해보면 100% 된다라고 확신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 말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냥 하면, 그렇다고 제가 사기쳐서 저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된 얘기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래서 호흡법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믿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제 호흡을 하느냐. 이제부터는 이제 원자 에너지 호흡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요. 다른 말로 만화 에너지 호흡법인데, 제가 서론이 길다 얘기는, 이거는 서론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귀납법적 또는 연역법적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 차곡차곡 풀어드리는 거죠. 이런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수많은 그런 책을 내신 분들도 많고 이 분야에는 다양한 식으로 각자의 얘기들을 많이들 해놨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로 효과 본 얘기도 너무 많고, 저는 저 식대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제가 받고, 제 몸에 대한 치료는 제가 무조건 제 스스로 기본적으로 해요. 기치료라고 그래서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몸이 찌뿌둥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기 걸리고 이런 불편한 것 정도는
그냥 그래 누구나 겪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럴 때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원자들이 들어와갖고 내가 좀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서 일단 그럴 때는 또 통과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치도록 괴롭다 막 이러지는 않죠. 원리를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작은 원자 알갱이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제가 이제 납득시켜 드릴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냐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에너지 간의 그 원자들 간의 에너지 균형이 팽팽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분자,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되는 모든 결정체들은 그것이 결정체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원자와 원자 간의 에너지 간의 균형이 팽팽한 0.000001의 힘도 오차가 없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팽팽한 상태로 딱 제로 상태에 맞게 딱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원자들 간의 결합들이 촘촘하게 묶여져 있는데 이 묶여져 있는 원자들 간의 결합이 돼 있다가 한순간에 한 원자가 에너지 균형이 깨져요. 한 원자의 에너지 균형이 균열이 생기고 이 에너지 균형이 힘이 이쪽이 더 세지는 이미 원자 하나에만 작용이 됐어요. 원자 알갱이 하나에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원자와 요 원자 간의 에너지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요 원자가 당기는 힘이 조금 더 세졌어. 그러면 그 미세하게 차이도 안 날 것 같은 에너지 힘이 조금밖에는 그 차이가 안 나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원자는 얘 원자의 에너지하고 대비해서 얘가 약하기 때문에 이리로 끌려와서 당겨와 버려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좁혀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 원자와 이 원자 간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원자 하나 간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미시세계에서는 빛 알갱이 광자라고 하는 빛 알갱이 하나에도 깨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얘의 영향을 받아서 싹 이리로 합쳐버려. 당겨온단 말이죠. 그래서 끌어당겨 오면 요 두 개가 나머지 원자 알갱이 하나를 당기는 힘은 그만큼 더 쉬워지겠죠. 왜? 전체가 제로 값으로 다 같았는데 어떤 놈 한 놈만 조금 힘이 더 세진 거야. 그러면 그 원자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삽시간에 모여들죠. 그러면서 한 개가, 두 개가, 네 개가, 8개가, 16개가, 32개가, 64개가, 128개가 촥촥촥촥 모여들면서 이 원자 알갱이 하나의 균형 깨진 거에 얘 중심으로 다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삽시간에 모여들죠. 그러면서 에너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라고 생각했던 이 물질 결정체들이 확 바뀌면서 삽시간에 원자 하나 에너지 바뀌었을 뿐인데 확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중심으로 엄청난 기운이 다시 확 모이면서 얘를 중심으로 다른 뭔가가 팍 발생되는 거죠. 그게 빅뱅이에요. 빅뱅의 원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팽팽한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최초의 힘 하나가 딱 생기면서 그 힘 상태로 균형이 전체가 다 깨지면서 이리로 모여드는 것. 그러면서 천지사방팔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확 딸려 들어오는 현상, 그걸 빅뱅 현상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 균형을 깰 때 단단한 결정체 전체를 한꺼번에 다 깬다 그러면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부터 그렇게 원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원자 알갱이 하나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성경에도 비유가 있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가진 의미가 그렇게 커요. BTS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 노래 제가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작은 것의 의미가 그만큼 커요. 우리가 그 원자 알갱이 하나만 바꿔도 전체가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원자 에너지 호흡법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본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원자 알갱이 하나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호흡을 할 때 내 몸이 안 좋은 부위를 생각하는 거죠. 어디가 안 좋은지 일단 진단을 받았거나 뭐 확실히 느껴지는 데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뭐 손이 아프다, 심지어 뼈가 부러졌다, 막 그런 모든 물리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손이 퉁퉁 붓는다. 나 지금 통증이 엄청나게 온다. 모든 그 질병들, 모든 질병이라고 제가 딱 그 정의를 내렸어요. 그 내과든 외과든 다 상관없어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원자들이 어딘가의 세포가 고장이 났거나 어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세포를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얘기할 때 원자 알갱이 하나만 바꾸면 다 된다 라는 마음으로 호흡을 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냥 평소 때 숨을 들이마시는 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원자 에너지 치료를 해야 될 때는 원자를 들이마실 때 내가 필요한 내 지금 몸에, 나는 정확히 화학명도 모르겠고 분자식도 모르겠고 어떤 물질을 생성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내 몸에다가 명령을 내릴 때 원자 에너지 치료를 시작하겠어 라고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내 몸에다가.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니들은 알지 않느냐 이거죠. 에너지들끼리는 아니까요. 원자 에너지들끼리는 아니까 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지금부터 내가 당겨줄게 하고 내 몸에다가 공명을 시작하는 거죠. 에너지 공명을.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쉬운 얘기니까 잘 끝까지 들어보세요. 숨을 쉴 때 제가 그래서 왜 만화 에너지 호흡법이라고 또다시 이름을 약간 판타지스럽게 붙였냐면, 원자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원자인지 어떤 물질인지 이렇게 형상적으로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 막 뭐 우리가 뭐 형상을 떠올려야만 이 뇌라는 놈이 빨리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돼 있어요. 이 뇌는 어떤 그 상징적인 도형이나 무슨 색깔이나 뭐 이런 뭔가를 구체적으로 줘야 얘가 필이 빡 와.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에너지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줄 때.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어차피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 에너지들의 그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광자, 빛이거든요. 그 빛의 형상을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빛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태양빛을 받아들이듯이, 그런데 일반 태양빛은 우리 인식 속에 너무나도 그냥 흔하게 보이는 빛이잖아요. 하얀 빛 이러면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 뇌에서는 메커니즘이 신비롭게 작동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뭔가 신비적으로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판타지스러운 뭔가를 하나를 딱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뇌가 도저히 얘는 뭔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희한한 신비로운 물질이 하나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느껴지도록 우리가 딱 인식을 하면서 뇌에다가 딱 그 도형을, 어떤 상징을, 심볼을 우리가 탁 심어주면 뇌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희한하게. 이 웃긴 놈이에요. 여기는 갇혀있기 때문에 바깥을 못 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막 지어내서 그 상상을 주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온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만화라고 하는 뭐 엘릭서 판타지 소설에 자주 나오는 건데, 만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무슨 생수 같은 그런 엘릭서 같은 물을 마신다. 또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치유의 빛을 발한다, 뭐 치유의 광선이 뭐 비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치유의 광선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면 뭐 그냥 하얀빛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빛 말고 굉장히 오라처럼 신비로운 하나의 빛을, 색깔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영험이 뛰어난 뭔가 빛을 그 원자 알갱이가 그 빛으로 쫙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숨 한번 쉴 때 그 빛이 내게 들어온다라는 마음으로 쫙 그 내 속으로 지어낸 빛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라색이 됐건 파란빛이 됐건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옥색 에메랄드 빛이 됐건 어떤 빛이든 간에 내 몸에 그게, 아니면 굉장히 선명하게 빛나는 주황색 붉은 빛이 됐건 그런 어떤 빛이 하나가 딱 형체로 구슬처럼 만들어진 것이 숨을 쉴 때 나한테 쫙 들어왔다 라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는 거죠. 쫙 호흡을 하면서 그 숨을 쉴 때마다 그런 원자 알갱이 하나를 나한테 계속 모아서 넣어준다라는 마음으로 그 빛을 흡입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입할 때 원자 알갱이는 어차피 들어오니까 그 원자 알갱이가 그런 빛이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쫙 들어오면서,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 알갱이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마치 어떤 약을 먹어서 내가 어떤 뜨거워지는 어떤 그
그 불씨 같은 그런 알갱이 하나 들어왔다 이런 생각으로 내 머리를 통해서 먼저 들어오거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코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어느 부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알갱이 하나는 치유의 광선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호흡을 하는 거죠. 치유의 광선. 그래서 치유의 광선이 치유하는 광선이 내게 쫙 비쳐 들어온다라고 하고 그 광선이 알갱이 하나로 고도의 그 열을 내는 굉장히 강력한 빛의 알갱이가 숨을 쉴 때마다 들어오고 있다 하고 그 알갱이를 내가 인도하는 거죠. 내 안 좋은 몸이 아픈 부위로 그 알갱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갱이가 들어올 때 타고 들어오는 빛의 그 열기, 뜨거운 그 열선 같은 뜨거운 광채의 빛 온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알갱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내 몸속에 뜨거워지는 어떤 그 기운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 하고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 아픈 부위에 보내면서 여기에 지금 뜨거운 알갱이가 하나가 들어와서 내 아픈 부위의 세포에 얘가 지금 그 안착을 했다. 그리고 얘가 결합을 해서 그 부위가 그 뜨거운 빛이 나한테 이렇게 쏘이니까 여기에 차가워져 있던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서 약간 희석되면서 이 뜨거운 알갱이는 또 사라졌고 이 부위가 조금 차가웠던 게 약간 이제 그 온도가 약간 변했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알갱이 하나씩을 원자 알갱이 하나씩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빛 하나 들어올 때마다 뜨거운 빛이 나한테 온다. 그리고 거기로 보냈다. 그리고 점점 더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숨을 계속 쉬는 거죠. 편하게 잠잘 때처럼 숨을 쉬면서 알갱이 하나 받아들일 때마다 빛 알갱이가 조금씩 커지는 느낌으로 조금씩 더 커진다 하면서 그 빛 알갱이의 색깔이 점점 더 선명하고 점점 더 붉게 타오르는 빛으로 딱 색깔을 떠올리면서 그 속에다가 계속 함유시켜 주는 거죠. 원자 알갱이 하나, 그리고 이게 세포 핵분열 그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나머지 이 여기랑 닿았던 이 알갱이 하나랑 닿았던 그 세포는 이미 그 원자 알갱이는 그 주변이 따뜻해지고 있다.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 얘가 얘의 영향을 주고 있다 하면서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게 점점 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또는 내 원자들을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계속 그렇게 교체시켜주고 안 좋은 것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 한번 닿아서 뜨거워진 세포가 여기에 싹 스며들어가면서 정말로 안 좋은 세포들은 내 이 손끝이나 발끝이나 이런 몸의 다른 부위를 통해서 싹 빠져나간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그 호흡을 따라서 얘가 안 좋은 이제까지 내 세포 속에서 죽어 있던 것들은 숨을 쉬면서 원자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고 뜨거운 치유의 에너지의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오랫동안 계속 명상하면서 쉬고 있다 보면 그 부위가 점점 따뜻해져 오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뜨거워져 온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면 몸 그 부위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예전에는 그 부위가 굉장히 얼음장 만지듯 아니면 그 송장을 만지듯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차가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은 부위는 그렇게 당연히 느껴져요. 차가워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데는 부위가 차거든요.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거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긴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로 계속 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원자 알갱이 하나씩 내가 보내준다. 이런 마음으로 숨을 들이마시면 거기가 조금씩 따뜻해져 오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그 무아지경 상태로 계속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그렇게 지켜보면서 내 안 좋은 부위를 계속 내 몸을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본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계속 그 뜨거운 알갱이들을 계속 내가 에너지 치유의 광선을 내가 보내주고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결합을 시켜 나가면 그 부위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따뜻해져요. 그리고 더 기적 같은 얘기는 그게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이미 거기 원자 교체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이 기운이, 내 몸의 기운이 전체 부위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온몸 끝까지 점점 더 따뜻해서 온몸이 데워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몸의 기운이라고 할까, 기온이 따뜻해지는 게 전체적으로 후끈해지면서 굉장히 열기가 확 느껴질 정도까지 계속해서 에너지 충전을 해보세요. 그 치유의 광선을 충전하듯이 해보다 보면 몸이 전체가 더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기적같이 나아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결합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95%가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이 원인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 이렇게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95%가 부정적인 생각과 이렇게 그 생각이 원인이다 이거죠. 마음먹기 따라서 그렇게 병이라는 것은 95%가 다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이 만화 호흡법, 만화 에너지 호흡법 또는 원자 에너지 호흡법이라고 하는 이 호흡법은 어떤 뭐 특별한 무슨 뭐 그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장비를 사야 될 필요도 없고, 그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생각만 그렇게 딱 끈을 잡고 호흡을 하면 돼요. 아, 치유의 광선이라고 하는 원자 에너지들이 어차피 전체 우주에 떠돌아다니고 내 주변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원자들을 내가 흡입할 때마다 얘들은 에너지로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애들인데, 내가 들이마실 때 아주 뜨거운 삐달갱이가 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형상을 구체화해서 계속 호흡을 하다 보면 하나씩 내 안 좋은 부위에 결합되고 점점 빅뱅 효과로 이게 넓어져 나가는 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몸의 모든 질병을, 모든 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비결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몸 이 상태 하나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에너지 호흡법을 하다 보면 자꾸 제가 에너지 호흡법 그러니까 좀 또 신기하게 생각하고 막 좀 무슨 너무 신비주의처럼 자꾸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그냥 얘기해 보자고요. 그냥 내 심신이 안정되는, 숨을 좀 쉬겠다 이렇게 말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신이 안정되는 호흡법을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나에게 권위를 더 입혀주자면, 그래 나는 우주의 기운으로 온몸을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치료, 에너지 호흡을 통해서 이 빛의 광선을 통한 내 치료를 내가 할 수 있는 자가치유법을 이제부터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딱 실행을 해보시면 진짜 그 약물에 막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거나 뼈가 부러져서 완전히 가루가 날 정도의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조차도 이거를 딱 그 기부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뭐 2개월이나 있어야 되는 정도지만, 그 이 에너지 치료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이 빛이 와서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고 모여주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계속 하면은, 뭐 그 유명한 박사가 실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뭐 해낸 책에도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기간, 뭐 그 책에는 뭐 4일 만에 완전히 뼈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기적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모든 외과 내과 모든 질병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에너지 호흡법이라고 하는 그 원자 에너지 호흡법의 원리들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테마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끌어당김도 사실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말이고, 모든 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거를 오늘은 몸이 특히 안 좋은 분들, 제가 주변의 분도 지금 계속 혼자 고민을 하고 계세요. 난 지금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고 지금 뭐 해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막 혼자 막 오만 병을 만들고 상상하는 분이 계세요. 또 실제로 몸이 아픈 경우도 있죠. 몸이 계속 더부룩하고 안 좋고. 근데 이 에너지 치료법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진짜요. 우리 몸에 오라라고 하는 빛이, 전기 파장이 실제로 생각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오라가 바뀌고 있는 것들을 카메라로 찍으면 무조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 잠시 생각도 행복한 생각 바꾸면 또 금방 내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호흡법이거든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제가 권하는 그 방식대로 해보세요. 저는 연극하면서 많은 배우들 또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수없이 많이 검증해 본 그 방식이에요. 상상력 훈련을 하면 별의별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한여름에도요, 뭐 이렇게 상상력 훈련 시켜주면 온몸이 막 그냥 그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요. 추워가지고 소름 돋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막 그런 몰입을 해서 상상하면 진짜 땀 뻘뻘 흘리는 한여름에도 온몸에 한기가 들어갔고 막 소름 돋고 막 닭살 돋아 입술이 진짜 추위에 떨어갖고 새파래지면서 드르르 떨고 있는 그런 몰입을 제가 이렇게 그 디렉션 하면은 애들의 상상력 훈련이 그만큼까지 이제 강하게 내 몸에 반응이 오거든요. 즉각 반응이 와요. 아무리 추운 날도 더운 여름을 상상시키면 사막 뜨거운 데서 있다 이러면 막 몸에 땀이 뻘뻘 흐르고 막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배우들은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것들에 몰입하는 과정에 연출가의 권위를 믿고 따라오니까 최면 효과처럼 그게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의 에너지가 내 몸을 그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그 감각이 둔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은 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똑같이 누구나 다 효과 볼 수 있는 얘기니까 오늘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원자 에너지 호흡법, 원자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호흡법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안 좋은 부위를 얼마든지 원격 조정을 통해서 내가 온몸 곳곳에 내 안 좋은 부위, 외과든 내과든 상관없이 어디든 내가 다 치료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호흡법을 한번 해보시면 효과가 짱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병이, 그리고 이거는 원자 교체되는 시기가 빅뱅의 효과가 삽시간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체 몸이 물리적으로 바뀌는 건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온몸이 세포가 교체되는 데는 시간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호흡법을 하면서 내 몸에 그런 원자 에너지 호흡법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으니까 한 3개월만 해보시고 3개월 뒤에 실제로 제 이 불치병이 또는 이런 진단까지 확실히 받은 병이 감독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았어요 하는 그런 기적 같은 댓글들로 많은 분들에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일들이 검증이 됐다 해서 저도 좀 유명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채널의 영향력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댓글 꼭 남겨주세요. 치료되신 분들 3개월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